여러분, 오늘 아침 옷을 고를 때 얼마나 신경 쓰셨습니까? 단순히 깨끗하고 편한 옷을 골랐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옷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워싱턴 대학교 심리연구팀의 놀라운 연구 결과를 아십니까? 옷을 잘 입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부의 차이가 무려 10배에서 100배까지 난다는 사실 말입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입니다. 제 친구 중에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구겨진 셔츠에 낡은 구두를 신고 다녔습니다. 능력은 뛰어났지만 승진에서 번번이 밀렸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옷차림을 바꿔보는 건 어떻겠나?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6개월 후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손목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시계까지. 놀랍게도 그해 그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풍수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옷차림과 소지품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운과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 옷장 앞에서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풍수운세 채널하면 운짱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옷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닙니다. 옷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담는 그릇이며 타인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옷은 운을 좋게 만든다고 합니다. 반대로 불행해지게 만드는 옷차림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낯선 사람이 다가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이라면 경계심이 덜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옷차림이라면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옷차림이 주는 첫인상의 힘입니다. 피해야 할 옷차림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늘어진 옷이나 색이 바랜 옷은 절대 입지 마십시오. 옷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미 그 옷에 수명이 다했다는 뜻입니다. 색이 바랬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풍수학에서는 생기와 사기의 개념을 중요시합니다. 생기가 넘치는 사람은 번영하고 사기가 넘치는 사람은 몰락합니다. 늘어진 옷을 입는 것은 자신에게서 사기가 넘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제 지인 중 한 사업가는 창업 초기 항상 같은 티셔츠만 입었습니다. 세탁을 자주 해서 색이 바래고 늘어났지만 그는 편하니까 라는 이유로 계속 입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초기에 잘 풀리다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조언했습니다. 옷부터 바꿔보세요. 그는 웃으며 받아들였고 새 옷을 사입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 그의 사업은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구겨진 정장이나 외투는 절대 입지 마십시오. 정장이나 외투가 구겨졌다는 것은 게으른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처음 만난 사람은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 인상학자들도 구겨진 정장이나 외투를 입는 사람들은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 없이 편한 대로 살아가며 타인에게 호감을 얻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중요한 미팅에 가는 길에 비를 맞아 정장이 구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그대로 미팅에 참석했는데 상대방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유 같은 상대와의 미팅에서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고 갔더니 대화의 톤부터 달라졌습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셋째, 낡은 운동화나 구두는 절대 신지 마십시오. 풍수학에서는 운을 막는 최고의 요소가 바로 낡고 지저분한 신발이라고 말합니다. 낡은 신발을 신는 것은 행동과 생각에 조심성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신발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낡은 신발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이나 삼성 이병철 회장이 낡은 구두를 고집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신었던 구두가 자신의 성취운을 만들어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는 다른 법칙이 적용됩니다. 넷째, 허전한 손목이나 목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목걸이에는 펜던트라는 포인트가 있어야 하고 반지에도 포인트가 있어야 하며 옷에도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가능하면 손에는 손목시계나 반지 중 하나는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 변호사는 항상 깔끔한 정장을 입지만 어떤 액세서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플리즘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이미지가 너무 단조로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간단한 가죽 팔찌를 선물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꼈지만 착용해보니 클라이언트들의 반응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작은 포인트 하나가 그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다섯째, 검은색 옷만 입지 마십시오. 검은색은 휴식과 마침을 의미하며 죽음과 멈춤을 상징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검은색 옷을 매일 입으면 기분과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우울해지고 상대적으로 소심해지기 때문에 타인에 비해 불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검은색 옷을 입어야 한다면 반드시 밝은 색 옷을 함께 입어 색을 중화시켜야 합니다. 검은 정장에 흰 셔츠를 입거나 검은 바지에 밝은 색 상의를 입는 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방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스마트폰? 지갑? 열쇠? 이것들은 단순한 소지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풍수도구입니다. 많은 재벌들과 부자들의 가방에는 반드시 들어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째, 지갑과 약간의 현금입니다. 요즘은 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편리해서 지갑 자체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풍수학적으로 볼 때 지갑은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지갑 속에는 반드시 약간의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돈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카지노에서 왜 칩을 사용할까요? 그것은 돈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접 현금을 만지고 지불할 때 우리는 돈의 소중함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갑 속에는 가족 사진과 자신의 의지를 담은 문구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만약 재물운이 상승하고 있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갑은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낡아서 못 쓰게 되었더라도 수선을 해서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재물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당장 지갑을 바꿔보십시오. 지갑은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잘 맞는 지갑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손수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용 화장지나 물티슈를 사용합니다. 편리하지만 풍수학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손수건은 자신의 노력을 모으는 의미가 있고 일회용품은 버린다는 개념입니다. 부자들은 반드시 손수건을 가지고 다닙니다. 손수건을 사용하는 것은 번거롭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사람은 다른 일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매일 아침 손수건을 다려서 주머니에 넣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을 조심스럽고 품위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제 스승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손수건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일을 하겠느냐?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손수건 하나를 관리하는데도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모여 큰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셋째, 거울입니다. 거울은 풍수학적으로 재물과 깊은 관계가 있는 풍수도구입니다. 항상 작은 거울을 가방 속에 넣어 다니십시오. 이는 자신을 돌아보고 허점이 없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외모를 점검하는 것은 단순히 허영심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관리와 타인에 대한 예의입니다. 작은 흐트러짐에도 신경 쓰는 습관이 모여 운이 좋은 사람, 특히 재물운이 좋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넷째, 메모용품입니다. 부자와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메모를 하느냐, 기억하려고 하느냐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메모를 위한 수첩을 가지고 다닙니다. 삼성을 이끈 이건희 회장은 수백 권 이상의 메모 노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순간적인 느낌이나 아이디어, 교훈이 될 만한 내용을 수시로 적으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켰습니다. 반면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저거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건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항상 생각만 했고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도 없었고 변화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메모 기능이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손으로 직접 쓰는 메모의 효과는 디지털 메모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손으로 쓸 때 우리 뇌는 더 깊이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합니다. 다섯째, 가족 사진과 자신의 목표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으며 목표가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가방 속에는 반드시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가족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목표 역시 명확하게 적어서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목표가 없이 달리는 것은 마치 지도 없이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 결국 제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없다면 지금 당장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창한 목표일 필요는 없습니다. 100만 원 모으기와 같은 소소한 목표도 좋습니다. 이를 글로 적어 매일 보면서 노력한다면 틀림없이 조만간 100만 원이 모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매일 보고 확인하면 무의식은 그것을 성취하도록 당신을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 목표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이유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명은 매년 초에 그 해의 목표를 작은 카드에 적어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습관처럼 보였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자신이 적었던 목표의 80%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매일 지갑을 열 때마다 목표를 보는 것이 나를 그 방향으로 이끌었다. 풍수도구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 내 몸에서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나에게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물건들에서 나오는 작은 기운들이 쌓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과 삼성 이병철 회장의 구두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들은 왜 새 구두를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 낡은 구두를 고집했을까요? 이들은 구두가 자신의 성취운을 만들어주는 것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두가 바로 운을 살리는 풍수도구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장일로에 신었던 구두를 수십 년 동안 수선해가며 신었고 나중에 못 신게 될 정도로 낡았을 때는 신발장 맨 위에 올려놓고 잘 보관했습니다. 이 낡은 구두를 보면서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고 일했는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신발이 1000냥이면 모자는 100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들의 지혜는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현재 성장일로에 있다면 구두 역시 계속 신는 것이 좋습니다. 발냄새가 나든 낡아서 헤어지든 수선을 해서라도 계속 신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제일 먼저 구두부터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구두를 바꿀 때 모양과 상표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역시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벨트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첫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길을 가다 보면 옷은 흐트러져 있고 정장 바지는 입었는데 허리띠가 아래로 축 처져 있어 볼썽사나운 모습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옷매무새는 상대에 대한 예의며 어떤 대학이든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예절과 같습니다. 깔끔한 옷매무새와 단정한 말투가 좋은 인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이를 잘 실천합니다. 옷매무새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벨트입니다. 그래서 옷 예절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곳에서는 벨트 착용법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남자라면 벨트가 너무 오래되어 계속 풀리지는 않는지, 늘어나지는 않았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장 새 것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래야 운이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풍수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옷차림과 소지품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결코 아무 옷이나 걸치지 않으며 자신의 운을 살리는 풍수도구를 항상 지니고 다닙니다. 피해야 할 옷차림으로는 늘어진 옷이나 색이 바랜 옷, 구겨진 정장이나 외투, 낡은 운동화나 구두, 그리고 검은색 옷만 입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옷차림은 여러분의 운을 막고 불행을 부를 수 있습니다. 가방 속에는 지갑과 약간의 현금, 손수건, 거울, 메모용품, 그리고 가족 사진과 자신의 목표를 넣어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단순한 소지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풍수도구입니다. 또한 액세서리를 통해 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목걸이는 가느다란 줄에 펜던트가 있는 것이 좋고 귀걸이는 재물운과 성취운을 살려주며 반지는 약지에 끼우는 것이 재물운에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오랜 시간 실천해온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러한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여 운과 성공이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